관절부터 해가지고 먼 거리에서 상대편이 관절이 단추세의 상대편을 관절을 잡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걸 닫아내려면 말을 잘 들어줘야 여기까지 저 안에까지 척추가 굳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조건을 말아 여기다가 최고 어찌됐든 접점에서 가장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주는 사실은 웬만한 운동을 사람은 조금만 하고 그냥 주는 금방 장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운동 오신 분들이 해서 주 장악을 5분 10분만 한다고 주는 장악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세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가고 아까 같이 팔꿈치 같이 단수 같은 경우는 먼 거리 가서 사실 상대편 중심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먼 거리. 먼 거리 상대편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그 명법이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행을 했어요. 사행을 하게 되면 고를 쓰게 되면 상대편 기술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근거리이기 때문에. 근거리는 그 의식이 잘 전달이 되지만 팔꿈치로 가고 손목으로 가게 되면 의식이 멀어져요. 내가 보내는 입장이고. 근데 나 손도 아니고 상대편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장 먼 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느 각이 생기고 어디로 밀어내게 되면 관절이 닫아지고 최소한적으로 상대편을 밀어내려고 그러면 관절을 갖다 이 관절 이상을 닿지 않으면 상대편은 튕겨나가지 상대편이 밀려나가지 않죠. 관절이 결국은 굳어가지고 또 조건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최소한 두 관절 이상이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주가 닫아지면 팔꿈치가 닫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닫아야만 사실 끼워지는 거예요. 팔꿈치가 눌렀다 해서 상대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을 해버리면 그 기술 자체가 안 돼요. 그걸 손을 못 익게끔 이로 딱 닫아가지고 상대편을 붙여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런 거 하면서 겨드랑이 파하고 들어갈 정도의 이 상태에 가장 가까운 거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감지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감지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감지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다는 거죠. 결국. 근데 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실은 힘 전달 체계를 느끼는 거나 내가 써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가장 사실 더 쉬운 문제예요. 이 몸무 가장 밀접한 부분이 가까운 부분이 동선이 멀지 않으니까. 팔꿈치로 간다든지 손목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 문제를 결국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감각을 찾아내야만 장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좀 선수들 참 잘하더라고요. 그 떨어져 있는 탁 쳐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물론 처음부터 긴장이 됐으면 더 쉽겠죠. 뭐 근데 긴장이 안 되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꼬아갖고 그 관절 가다가 튕겨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한국 선수들은 긴장 잘 해주잖아요. 막 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탁 그러니까 쳐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저 눈에 보여졌던 부분. 쌍추수가 갖는 의미, 단추수가 갖는 어떤 의미들,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접근법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좀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행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경이라고 그러면 편하게. 아니, 뭐, 저는 말릴 수도 없어요. 아니, 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만 갖고 그래. 관장님 저를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쌍추수를 하는 과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것이 자꾸. 이 타고들가 서로 간에 이제 조건이 생기는 거죠. 보세요. 관장님 직접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나. 그래, 한손 놔둬보면 한 손만 바꾸시고. 하나. 지금 이 과정 중에 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대로 가는 과정 중에요. 이 과정 중에. 내가 타고 들어가. 네. 거꾸로 들어가봅시다. 이게, 보세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세요. 그 과정 중에 몸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겠다. 서로 간에 이 접근이었는데 어느 조건을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거리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런 게 공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예. 과장님이 뭐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래로 파고, 아래로 파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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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
들어가지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유리한 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걸릴 거잖아요.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이 상태가 서로 평평한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에서 나와버리면 상대편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죠. 그래, 그 과정이 아니에요. 여인만큼의 밀어보세요. 그 힘만큼 밀어지다가 이미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관장님들 실력이 상당히 추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조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조건이지만 그 자기 방어 체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리경으로 갈 수도 있고 분경으로 갈 수도 있고 체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야만이 그게 동이다라는 거예요. 동은 튕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전사경은 이렇게 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전사경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아직까지 전사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전사경을 이야기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사경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다 아는 거지만 다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사가 지금 제일 복잡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태극권 하신 분들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 동작들이 전사경이 정확히 이루어져가지고 태극권 투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사경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뭐라 그러죠? 드릴에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 손동작도 드릴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 쓰는지 문제는 쓴다는 거예요. 전사의 개념이라는 게 나사 드릴과 같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 과정이 우리 숨 쉬는 것도 똑같이 들숨날숨이 일어나는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빠져야 되고 이런 조건을 무조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동작이 크냐 적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전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사 이루어지죠?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골반을 돌렸다 해서 전사일까요? 물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죠. 다리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고관절 힘 쓰고 몸통까지는 전사가 이루어져요. 손끝까지 과연 전사가 전달이 되냐 이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면 또 나올 문제지만 솔직히 이제 해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몸통까지는 잘 전달이 또 어느 정도 수련한다고 될 수가 있고 손끝까지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안 맞다는 거예요. 몸에서 가장 먼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거리다 그러면 이 거리까지 나가는 과정에 나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나선이 어떻게 그려지지? 나선 안 그려지잖아요. 나간다. 뭔지는 몰라도 이게 돌아가든가 지금 이렇게 빨리 오든가 이런 조건들이 생겨야지 이거 나선이라고. 결국 또 모든 태국 도서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전사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전사가 이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다리에 힘이 타고 올르냐 안 올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손만 이렇게 꼽으면 뭐 할 거냐 이게. 손만 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동이 돼서 다리로부터 와서 고관절에 증폭이 돼가지고 척추를 타고 손끝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다리에서 힘이 안 오르고 상체에만 손을 갖고 딱 벌렸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은 전달이 안 된 거죠. 원리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접근했지만 이 선이 지금 이 동선으로 명확히 누가 태극권 프로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손끝까지 전달되는 사람을 동네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단순 동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 토론을 이야기하는 한 동작을 냅두고 계속 훈련을 했다 그러면 전사 힘을 타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할 수는 있겠죠. 몸에서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동선의 어떤 문제들이 결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특히 지금 아까 세 분이 이렇게 노가를 갖다가 유사하게 했지만, 그것은 힘이라는 게 몸에서 안에서부터 힘이 발출이 나가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내가 끌어 당긴다고 생각해요. 힘은 당기는 게 아니라 뽑고 나가는 힘이에요. 그것도 나선을 뽑고 나가야 되는 어떤 조건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당겨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이것을 당기는 힘은 굉장히 얼마나 불편해. 내 몸이 저기 있다면 이 손을 당기는 것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밀고 나간다면 조건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밀고 나가야 될 힘을 갖다 당기고 있는 거죠. 사실. 당기는 비효율적인 힘이 안 나와요. 사실상. 당겨버리고. 당기는 게 아니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등 일변을 해도 이거 쭉 차고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나선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반에서 힘이 쫙 나와서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전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전사예요? 이건 전사가 아니고 골반 튀긴 것 뿐이에요. 여기에 힘이 쫙 여기에 나오는 힘 자체가 쑥 해서 끝까지 전달되고, 그 다음 힘이 당겨질 때는 아까 드리버와 같이 된다 했으니까 회수와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저는 이제 실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실용을 해야 되고, 또 실용을 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나선이 그려지는 거 안 그려집니다. 성급까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세심하게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선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실은 50밖에 힘이 안 나오는데 나선 힘을 쓰게 되면 500이고 1000을 낼 수 있는 게 결국은 나선 힘이에요. 우리가 나무 속드릴도 옛날 나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뚫으면 나무 일궈져 볼 정도의 그 강력 힘이라는 건 나선 힘인데, 결국은 불신으로 나선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으로. 난차를 됐어요. 이건 펼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끝이 끌고 나가야 되고, 해수될 때는 이게 타고 돌아와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동체계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하는 거죠. 끌어당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했어요. 공략천사를 하는데, 이건 전사가 안 걸린 거잖아요. 전사가 걸리게 되면 이게 타고 쭉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끝의 차이지만, 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난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힘이 그대로 타고 가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난차리가 이렇게 기술이 된다는 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아까 같이 힘 쓰는 방법론이 다리에서부터 뿌리로 해갖고 끌고 나가주는 힘이 안 이루어졌다고. 어떤 사람들은 야마부종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진짜 잘 장악한 사람들은 나를 잘해요. 나가 뭐죠? 썩는 거예요. 관절을 닫아내는 역할, 보이지 않지만 싹 했지만, 그 과정 중에 관절을 닫고 있다는 거야. 아까 그 출시에도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지만, 끝나가 돼가지고 관절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딱 튕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그냥 대서 그냥 미는 것이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속는 거다. 그냥 넘기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냥 손만 이렇게 대고 있다가 해본 거지만 그 사람 내에서는 이런 나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관절을 다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절을 닫고 이렇게 텅 튕기는 사람하고 그냥 말 그대로 관절을 안 닫는 대고 튕기는 사람하고 또 다른 놈이에요. 이것은 다 사기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냥 튕겨갖고 작용이 아니라는데 반작용이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관절을 딱 닫고 있다 그러면 쉬운 문제가 딱 생겨도 있는 거예요. 관절을 장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아까 단추수, 쌍추수도 연계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 거 어떤가요? 근데 나선 문제는 진짜로 실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렇게 만만치 않고, 머리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생각하면 전사,
머리로는 금방 그려지는데 이게 진짜 다리에서부터 힘이 타고 나와서 몸통을 타해가지고 손끝으로 전달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진짜 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까 같이 어떤 사람끼리 대면 해가지고 힘을 써도 뭐 진짜 튕겨 나와질지 밀려 나가질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들은 다 안 되고 힘 전달체가 잘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든가 모순이 생기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하가 돼 있다든지 그래버리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고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홍보사가 공부해간 영역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다른 영역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전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미지만 뭐랄까요? 동선 체계를 바꿔놨어요. 제가 아까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또 하냐면요. 팔이라는 건 체가 아주 좋은 사람은 척추를 다리에서 힘이 올라가고 팔로 통해하고 척추로 하고 손끝까지 다 전달이 되기도 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천에 한 명도 그러니까 체가 만들어져 손끝까지 체가 만들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몸통이나 팔꿈치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만들어져요. 좀 수련하려고. 그래서 홍보사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결국은 팔꿈치를 어디에 붙여라? 갈비뼈에 붙여라. 갈비뼈 어디에 붙여야 되죠? 뭐 떡갈비뼈에 뭐 갈비뼈에 붙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야마 부족을 했어요.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이게 굉장한 또 큰 차이예요. 이렇게 붙이면요. 저건 딱 끼어나서 힘을 못 씁니다. 붙이게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붙여야 돼요. 여기에서 붙여야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겨드랑이 붙였다가 여기 붙이면요. 힘 써보세요. 택도 써보시면 아니 써보시면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나는 별로 알고 싶은 부분이 야마부도 한다라고 봤을 때 또 다 맞추시고 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쉽게 안 넘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에 이 상태의 조건에서 한번 밀고 나와보세요. 밀어보세요. 이 조건이 이 조건하고 지금 이 상태에 밀고 와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힘점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증가하는 손끝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돼. 여기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로 밀고 있는. 밀어보세요. 밀어가. 요 끝이 죽여버리잖아요. 더 쭉 밀어보세요. 네. 더 지금 힘도 못 쓰고 있는데 호감적이 잘못 밀어요. 원래 힘 없는 사람 힘 없어요. 이거 하잖아요. 더 나와주시죠. 지금 양화분적으로 기본적인 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밀어보세요. 네. 이런 상태로 밀어보세요. 아이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밀려나고 안 밀려나고 이러냐. 아니 근데 여기서 힘을 쓰고 나와봐요. 밀어보세요. 이 부분 힘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틀려요. 힘 자체가 틀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팔이 안으로 붙냐 밖으로 붙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여기에 홍보사가 태극권 홍보하는 중에 봤을 때는 그분이 덩치가 적어요. 팔꿈치 안쪽으로 붙여야 된다 오고 두 번째는 팔이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오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열이 올라가는 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이렇게 하고 힘 동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가 좋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동선을 죽여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큰 힘이 나오고 효율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